중조지로 47권 중종 18년 2월 1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 2년 성균관 생원 어영하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어제 소객서의 복설이 미변하다는 일로 우러러 천청을 번거롭히면서 윤호하는 성질을 받고 싶다 하였었습니다. 신등은 못나고 천한 것들이라 어찌 조정 재상들이 모르는 일을 참여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도가 실추되고 국가가 장차 위태로워질까 그 의기 두려워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다시 예측할 수 없는 주의를 스스로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엎드려 빌건대 천지간에 도는 하나뿐인데 말세 이후로 세상의 도가 세미해져 사슬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한 갈래가 둘이 되고 두 갈래가 셋이 되며 이쪽이 성하면 저쪽이 쇠퇴하고 저쪽이 성하면 이쪽이 세미해짐이 엄양과 한세가 소장하는 것과 같아 형세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도를 맡고 백성의 의탁을 받은 자가 어찌 여기에서 사와 정의 소장하는 기미를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제왕의 도가 한결같이 순수하면 천하는 다스려지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저절로 다스려지고 영년이 길기를 바라지 않더라도 저절로 길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왕의 도가 두세 가지로 혼잡하게 되면 처음에는 비록 급격하게 위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반드시 위망에 이르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은 것은 도가 바른 것이며 두 갈래로 된 것은 도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소격서를 설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뜻을 따져보면 성신에게 명을 빌고 귀신에게 복을 비는 것에 불과한데 제왕이 하늘에 국군이 장구하기를 비는 도가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후가 천지의 제사 지낸 것은 춘추에서도 그 참남함을 비난하였고 제사 지낼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낸 것은 공자도 아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저 성신이라는 것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이건 역시 하늘이라고 해도 과합니다. 노씨는 살아 쓰는 사람 중에서 요사스러운 자이며 죽어서는 귀신 중에서 괴이한 귀신이니 역시 제사 지내야 할 바가 아닙니다. 노씨가 그 교를 창도하고자 도가에서 이를 종주로 삼은 뒤부터 3대 1의 정도를 행하던 백성을 황탄하고 개망한 지경에 몰아넣음으로써 그 화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치는 진한과 당송에 이르도록 도도하였는데 도군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천신의 보답을 받아 죽음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3대의 성세에는 현명한 임금이 잇따라 일어나 천지에 제사 지낼 때는 정성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종묘의 제사 지낼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여 모두 장수하는 다복을 누렸고 철록이 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상제께서 아랫사람을 보살피시는 초점은 덕이 많으나 적으냐에 달렸을 뿐입니다. 한유도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재앙과 경사가 각각 응한다 하였으니 어찌 수천 년 동안 영험없는 귀신의 상제의 화와 복을 내리는 권한을 도둑질하여 자기의 뜻대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감히 오활하게 한 무제의 태일의 그릇됨과 송진종이 행한 옥청소의 보응이 허탄함을 인용하여 일일이 비난함으로써 깊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하의 한 마음이 취하고 버림에 있어 일정한 법도가 없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어입니다. 무인형 가을 조정대신과 대간 시종이 모두들 번갈아가며 논란하여 그 그릇됨을 항소하여 진달하며 전하께서는 의심 없이 확연히 결단하시어 여러 대 동안 쌓였던 한없는 패단을 혁거하시고 오도의 명명의 근본을 배양하셨습니다. 이때를 당해서 전하의 학문은 극도로 고명하셨으며 전하의 도는 한결같이 순수했었습니다. 고명한 자질로 순일한 도를 행하여 오시다가 어제 10년도 되지 않아 갑자기 다시 설치하라는 명이 있으십니까? 전하께서 전일에 폐지하신 것은 무슨 마음에 쓰였으며 지금 와서 복수를 한 것을 도저히 혁가하지 못하는 듯이 하심은 무슨 마음입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전일에 폐지하신 것은 여러 사람들의 말 때문에 폐지하신 것이지 전하의 본심에서가 아니며 이번에 복수는 바로 전하의 본심이지 자전의 뜻만은 아닌 것인가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하께서는 자전의 명의이기 때문에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자식 노릇하는 도리가 진실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대체로 효도란 두 가지가 있으니 제왕으로서 하는 효도와 필부로서 하는 효도가 이것입니다. 제왕의 효는 효 중에서 큰 것이며 필부의 효는 효 중에서 작은 것입니다. 뜻을 굽혀 잘못을 따르는 일은 작은 효에서도 행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큰 효에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규문의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조종의 공론을 폐해한다면 이는 비록 부모의 뜻은 편안하게 해드린다고 하지만 부모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임금의 효는 마땅히 종묘가 영원히 향사받도록 할 것과 자손이 장구히 보존하게 할 것을 생각해야지 구구하게 말절만을 따르는 것은 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맹의자가 공자에게 효에 대해 물으니 그런데 전하께서는 성인의 유훈을 생각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전하께서는 또 부모가 미령하시면 어디에다 빌고 싶은 것이 자식된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자전의 뜻에 따라 복설한 것이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셨습니다. 내재 사람의 질병은 음양의 조화가 잘못되어 나는 경우도 있고 음식의 절도로 일어나는 수도 있는데 어찌 귀신이 빌미가 되어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하 어디에나 비는 것은 곧 신자된 도리상 박사라고 지극한 정성 때문인 것으로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 비로소 안 될 신에게 부당하게 비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내가 기도한 지 오래다 하였고 얘기에도 부정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을 수 없다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역시 성인의 유훈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다행히 전하의 성유가 상하에 사무쳐서 하늘에 계신 조종들의 신령이 은미한 속에서 한없이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묵은 병환이 깨끗이 나으시어 옥체가 다시 편안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지하고 망령된 무리들은 이를 가르켜 소격서의 효움 때문이라고 할런지도 모릅니다. 전하의 명성으로는 반드시 그 그릇됨을 아실 것이지만 우매한 백성들은 의혹되기는 쉽고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무익한 음사를 설치하시어 우리 백성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미혹에 빠지게 하십니까? 또 화한 기운은 상스를 불러오고 어그러진 기운은 이변을 가져오는 것이라 홍이 경천하고 해를 빙 둘러쌌으니 이것은 예사일이 아닌 두려워할 만한 경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재변이 나타난 것을 어떤 일을 감흥이라고 지적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하필 전하께서 소격서의 복서를 하명하신 날 일어났으니 신들은 이단이 부응하고 정도가 인멸되어 어그러진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찬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신등은 들으니 근자의 깊은 산중에서 도사 따위들이 갓을 털며 서로 경하하기를 우리도가 지금부터 부응할 것이다 하며 발돋움을 하고 밤낮으로 성명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구중심처에서 공수하시고 계시니 한 가지 제사라도 예가 아닌 것은 그 조짐을 잘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보다 더 좋아하는 자가 있다 하였으니 만약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루아침에 도교와 불교로 다 들어가 버린다면 전하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국사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종묘사직을 어찌 하시렵니까? 또 들으니 전하께서 3월에 반궁에 침림하셔서 선성과 선사에게 제사를 올리고 이어 대사례를 강한다 하는데 신들은 더욱 의혹되는 바가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당신 한 몸 한 마음을 가지시고서 5년 동안 폐지하고 설치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문묘에 오르고 내리며 절하고 부복할 때 선생과 선사에게 부끄러움이 없으실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도를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고 성의가 메인데가 없다면 신등은 향사와 옥백이나 종고만을 갖춘 형식일 뿐이어서 선생과 선사의 홀령이 전하의 향사를 흠양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소격서에는 친히 향사하지 않으시면서 문묘에는 반드시 친사하시는 것은 우리 도를 높여야 하는 까닭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것을 지켜 한결같은 정성을 바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신등의 의혹이 없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요순 같은 성인일 수는 없으니 누구인들 과실이 없으리요마는 허물이 이때 고칠 수 있으면 이것이 곧 요순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천하께서는 우리 도가 두 가지가 아니라는 현묘함을 생각하시고 사직의 안일의 기미를 염려하시어 문안 드릴 때에 나지막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해를 두루 진달하되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이 심중에서 우러나와 언사에 나타나게 한다면 자전께서든 어찌 이에 대해 척연하게 생각하시어 반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뒤에 소격서를 헐고 조상을 부수고 관직을 파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위로는 자전의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고 아래로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터전을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도에 매우 다행이고 국가에도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상서를 보니 거기에 문안드리는 여가의 나지막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해를 두루 진달하되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이 심중에서 우러나 언사에 나타나게 한다면 자전께서들 어찌 이에 대해 척연하게 생각하시 반성하지 않으시겠는가 했는데 이것은 남의 자식된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근자의 자전께서 큰 병환을 겪으신 뒤것이라 아직 평상시와 같이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어느 겨를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이 일은 너희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대간이 바야흐로 논란하는 중이니 내가 범연히 생각하겠는가 하였다. 맥의자가 공자에게 효에 대해 물으니 대답하기를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라 하고서 또 부모의 명을 순순히 따르는 것만이 효라고 여길까 두려워 번지에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노노 위정에 번지가 공자의 수레를 모시고 있을 때 공자가 번지에게 맹손이 나에게 효를 묻기에 어기지 않는 것이 효라고 했다 하였다. 번지가 미처 깨닫지 못하자 재차 묻고 깨닫지 못하고 재차 묻자 공자가 살아있을 때 예로 받들고 죽은 뒤에도 예로서 장사 지내고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했다 하였다. 그 주석에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단순히 어부의 영을 어기지 않는 것인 줄 알까 보아 공자가 부연 설명한 것이다 하였다. 즉 돌아간 뒤에도 생시와 같이 예로 받든다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다. 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6월 10일 신사 5번째 기사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포악한 적당 60여인을 지방 감옥에 가두게 되면 소홀히 하다가 그르칠 변이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개성은 대처라 군졸이 많으므로 여기에 가두는 것이 합당할 듯 생각됩니다. 또 경옥과 현격하게 멀리 떨어지는 배단도 없으므로 감히 그렇게 아랜 것일 뿐입니다. 본도의 큰 고을에 나누어 가두고 조관을 보내어 주문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남군 이 요청 등이 의논드리기를 포악한 무리가 온 도내에 숨어 있으면서 양민에게 해를 끼쳤으니 진실로 매우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된 자가 60여인이니 공사에 관련된 자는 반드시 이보다 배는 될 것이라 만약 모두 경옥에 잡아 가둔다면 묶인 죄수가 길에 따를 것이니 이는 보고 듣기에 매우 회개할 것입니다. 지난번 경신 신유 연간에 있었던 홍길동의 옥사를 거울 삼을 만합니다. 비록 경옥에 옮겨오지 말더라도 본도의 큰 고을에 나누어 가두어 조관을 보내어 주문한다면 또한 끝까지 주문하여 악당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소홀히 하다가 그르칠 염려도 없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이 뜻을 보니 삼공이 모두 같은 뜻이다. 죄수를 계승부로 옮기지 말고 본도의 큰 고을에 나누어 가두고 조관을 보내 주문한다는 것으로 해조에 말하라. 또한 석기 본도 감사가 있는 곳에 하서하여 감옥을 단속 도망가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2월 10일 신사 6번째 기사 한 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2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사직하기를
소격서의 복설이 미편하다는 뜻을 신등은 소차에서 반복 논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유난하시어 신등의 말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직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속기 채직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소격사는 형세가 부득이해서 복설한 것으로 지금 도로 격파함이 불가하다는 뜻을 이미 다 말하였다. 하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등은 반복해서 생각해도 자신의 직책을 다 하지 못한 채 물러가서 일을 보게 되면 반드시 물리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의 책임을 맡은 관원이 여러 날 이 일을 논하다가 윤허를 받지 못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직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속기 신 등의 직을 갈아주소서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직임은 중요한 것인데 어찌 이런 것 때문에 그 직을 갈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매 대간이 드디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이 얘기를 상고하건대 부모에게 과실이 있으며 간하되 3번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소리내어 울면서 따라다니며 간한다.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하되 3번 간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면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외람되게 성언을 입어 대간이란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격서의 복설이 미편하다는 것으로 복합한 지가 열흘이 넘었으니 3번만 가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천청은 더욱 아득하여 더욱 굳게 거절하시니 신등이 극이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저 복은 초제를 베푼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진의 뜻이라고 해서 고차설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전하께서 밝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전하께서 괴이함과 화의의 기틀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기실은 신등의 말이 외세하고 천박해서 천청을 움직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등은 못나서 임금을 허물 없는 것으로 모시지 못하였으니 이는 위로는 전하께서 위임하신 중임을 저버린 것이고 아래로는 조정의 책망을 어긴 것입니다. 공의에 견주어 보아도 의리상측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빨리 신등의 직책을 가시고 널리 충성스럽고 현능한 인재를 구하시어 이목의 직을 맡기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차자를 보니 거기에 부모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되 3번 간해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소리내어 울면서 따라다니며 간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자진의 뜻이라고 해서 구차스럽게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불가하다 했는데 경등이 아랜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당초에 초제를 베풀 때는 자단의 병환이 위급하여 다시 더 가망이 없었으니 어느 겨를에 간하고 그만두게 하였겠는가. 지금은 비록 차도가 있다고 하지만 심장의 증세가 정상이 아니고 오늘은 또 그 증세가 더해서 의원이 다른 약을 다시 드린다고 하니 더욱 미안하다. 어찌 이러한 때에 마음이 동요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간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동은 어째서 이 일 때문에 사직한단 말인가 하였다. 대간이 들어가 사직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2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신등이 들으니 영상 김전이 이달 초 1의 날부터 병이 더욱 위급독하여 위로 치솟는 증세가 있던 중에 어제 4시에 갑자기 그 증세가 나타나 인사불성이었다가 백방으로 약을 썼더니 한참 후에 조금 우선한다 하다 합니다. 대신에 병이 위독하면 의원을 보내어 병을 보게 하고 또한 합당한 약을 조제하여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등은 들으니 침향 감기탕을 조제했으랴 하니 침향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라. 내가 영상이 병으로 출사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겼으나 어찌 그 정상이 이렇게까지 된 줄이야 알았으랴. 즉시 내이 한 사람을 보내 병자 곁을 떠나지 말고 간호하도록 하고 합당한 약을 아뢰어 조제해 줌이 마땅하다 하였다. 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2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위로부터 사수를 혹신하시어 소격서를 복설하시니 지극히 놀라운 일이므로 급급히 격파해야 하겠기에 신등이 합사하여 아뢰고 여러 번 차자를 올렸으며 말로도 번거롭게 아랜 것은 전심을 돌리려 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교를 듣건대 자전의 병환 증세가 더하여 또 다른 약을 드렸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등의 복합 논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만 상의 하교가 여기에까지 미치니 신자된 자들로서 쾌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가 다시 수의하려 합니다. 하고 대사관, 유여림, 사관, 유중익, 헌나, 박명손 등이 아뢰기를 소격서의 복설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설치할 때 신등이 즉시 합사하여 아뢰었습니다. 그 당시 자전께서 미령하시어 인심이 황황함으로 차마 번거롭게 아뢰지 못하고 단지 복설할 수 없다는 뜻만 아뢰고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근자의 전교에 성대한 의식, 친경과 대사례를 말한다. 거행하려 하신다기에 신등이 생각에는 자전께서 이미 쾌차하셨는가 싶어 즉시 아뢰었으나 이 역시 신등이 경솔했던 것입니다. 소격서를 복설하는 일은 국가의 큰 일이므로 헌부와 합사할 것은 의논했으나 헌부가 머뭇거리며 묻거나 구실을 붙이므로 그 걸음을 논박하여 아뢰었는데 이 역시 신등이 경솔했습니다. 어제 자전의 정세가 더 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미안한 바가 있었으니 진실로 물러가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러자니 처음 농계했던 뜻과 서로 어긋러지는 일이므로 신등의 직에 나아가기가 미안합니다. 신등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고 정은 심사순 강숭덕이 아뢰기를 소극서의 일은 본원이 동의하여 마땅히 시종 같은 말로 아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어제 전교를 듣고는 지극히 놀라웠습니다. 오늘같이 의논할 때에도 신등은 미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하니 대사관 등에게 전교하기를 당초 의논한 것은 곧 한때의 일인데 어찌 경솔했다는 말을 끌어대어 사피하는가. 자전의 병세가 더 심한 것은 아래 사람들만이 미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매우 근심스럽다. 사직하지 말고 취직하라 하였다. 진저실록 47권 중종 18년 6월 1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헌문관이 아뢰기를 친경과 대사례는 모두 제왕의 성대한 예식으로 때때로 거행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일입니다. 신등은 들으니 자전께서 조금 회복되셨다가 미령하시다 하시니 이는 정말 상하가 황황하여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대한 예식을 거행할 시기가 아닌 듯하니 속기 정리하라는 명을 내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리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선농제 및 대사례는 당초에 해조가 아랭 까닭으로 생각하기를 이 같은 성례를 오래도록 거행하지 못했고 자전의 정세도 이미 자도가 있으시며 길 또한 멀므로 만약 날씨가 점차 온화해진다면 반드시 완쾌되시리라 하여 그 일을 대신들과 의논하고 거행하도록 명했던 것이다. 지금 자전의 병 증세가 왕복이 무상하다가 어제부터는 그 증세가 더 하였으므로 나도 이미 정죄하려 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거행하려는 것은 경사뿐 아니라 외방에서도 모두 알고 있고 과거에 응시할 거자들이 혹 양식을 싸가지고 장도에 오른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선 수 3일 동안 자전의 병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서 전가할 것을 의논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 시종들 역시 정지하기를 청하니 우선 수 3일을 기다렸다가 정지할 것인지 즉시 정지하도록 할 것인지를 삼공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진저실록 47권 중조 18년 2월 1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내 이원 최수연의 수본을 보니 영상의 병증이 정신이 혼미하여 말을 잘 못하고 맥박에 고르지 못한 등 병세가 매우 위중하다고 합니다. 또 그 자제들의 말에 의원 박세거가 처음부터 병을 보살폈으니 박세거로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신등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으나 박세거를 이미 파평 부원군 윤지입니다. 집에 왕래함에 병을 보도록 했기 때문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박색으로 하여금 왕래함의 병을 보도록 하셔서 또 선농제 및 대사례 등의 일은 삼공에게 수의하라 하셨는데 영상의 병이 이와 같고 전일 사관 등이 수의하러 갔을 때도 일어나지 못해 그의 자제들이 말을 전달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 병세가 이와 같이 위중하니 나 역시 대내에서 중사를 보내 문병하겠으나 승지 김희수가 역시 문병하도록 하고 박색의 일은 아랜대로 왕래하며
병을 보살피라. 또 영상에게는 수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6월 12일 개미 5번째 기사. 이후 여림 등이 다시 아뢰기를 당초 소격서를 복설할 때 신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었는데 그 당시는 상하가 황황했으므로 자전께서 회복하시기를 기다려 우선 물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성대한 의식을 친히 거행하신다는 하교가 계셨기 때문에 신등은 자전께서는 이미 쾌차하셨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소격서의 일 역시 큰 일이므로 다른 일은 돌아보지 않고 경솔히 아뢰었습니다. 오늘 헌부는 자전께서 도로 미령하심으로 미안하게 여겨 모두 물러갔고 신등은 당초에 와서 아래다가 물러갔고 지금 또 경솔히 농계하다가 천일을 돌리지 못한 채 물러갔습니다. 이와 같이 채신없이 진퇴함으로써 크게 대간의 채모를 잃었으니 속히 신등의 직을 가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에 아래는 의견은 모두 한때의 일이라 그 옳고 그름을 논하여 가는 것은 불가하니 사직하지 말고 취직하라 하며 또 아뢰기를 헌부는 농계함이 미안하다고 하여 이미 물러갔는데 신등은 이미 전일에 아뢰었고 물러갔다가 또 이제 와서 경솔히 아뢰었다가 또 다시 물러갔으니 채신 없이 진퇴하였을 뿐 아니라 또 대간의 채무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게다가 헌부와 의견이 다른데도 신등이 하루 해가 다 가도록 이같이 번거롭게 아뢰었으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그래서 물러가 채직하라는 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가누니 채직하라는 명을 기다리며 물러갔는데 이제 만약 채직시킨다면 이는 경솔하다고 여겨 채직시키는 것이 된다. 가누을 불러 채직시킬 수 없다는 뜻을 효유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2월 12일 개미 6번째 기사. 조화승지 김희수가 영상의 집을 다녀와서 복명하기를 위로 지 쏟는 증세가 급박하여 말할 수 없는데 다만 다시는 전패 아래에 나아가 뵙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문하시니 감격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47권 중종 18년 2월 10일 개미 7번째 기사. 남건이 의논 드리기를 조정이 무사하고 상하가 화평한 뒤에라야 이 같은 성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자전께서 병환이 점점 더 침중해지신다면 근심과 황망이 극도에 달하여 사례가 성일하지 못할 것이니 인사를 강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다시 다른 나라를 가려 택일하더라도 그때의 사고를 또한 기필할 수가 없으니 즉시 정지하는 것이 온편합니다. 하고 이 요청은 의논드리기를 선농제와 대사례는 성대한 행사입니다. 위에서 거령하려 얻은 뜻도 이미 오래고 신등 또한 거행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지난번 하문을 기다리고 거행함이 마땅하다고 아뢰었습니다. 마침 지금은 자전께서 병원의 징후가 반복 무상하시고 시종들도 정지하시기를 청하였는데 함묘상의 뜻도 응당 미안하실 것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선 정지에다가 다시 다른 날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아랬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대신들의 의논을 보니 의견이 모두 같다. 선농제와 대사례를 정지한다는 것으로 성전을 받들라 하였다. 진조실록 47권 중종 18년 6월 10일 개미 8번째 기사. 유여림 등이 와서 전교를 듣고 이러 아뢰기를 신등은 비단 채신 없이 진퇴했을 뿐만 아니라 헌부의 의견과도 서로 반대되었으니 결코 직에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속히 신등의 직을 갈아주소서. 날이 저물었으므로 곧 물러갔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결단코 채직시킬 수 없으니 내일 대사관 등을 불러 사직하지 말고 취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6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선농제 및 대의사례에 정죄하는 일을 해주로 하여금 속히 각도의 행위하게 해서 과거에 응시할 거자들이 상경하지 않도록 하라. 진조실호 47권 증조 18년 2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유여림, 사관 유중익, 헌납 박명손이 아래기를. 지금 자정께서 옥체가 미령하신데 신등이 번거로이 아래여 지극히 황공합니다. 신등은 비단 헌부와 의논이 다를 뿐 아니라 본 원의 정언 등과도 의견이 다르니 만약 물러가다가 다시 취직하게 된다면 형세가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등의 직을 가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비록 동료 등과 의논이 다르더라도 모두 공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니 나는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까닭은 모르겠다. 사직하지 말라 하며 재차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해서 생각해도 어찌 대간이 세 갈래가 되고 써도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만약 지금 취직한다면 아래에 있는 동료들은 스스로 용납되지 못할 것인즉 신등이 끝까지 취직하지 못할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거롭게 아뢰는 것입니다. 유난하지 마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간원의 헌납 이상이 당초 논사할 때에는 동료들과 의견이 같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직하면서 전일에 경솔하게 조처한 일과 물러갔다가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들어 제3 농기하고 또 정원 등과도 형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굳이 사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반복하여 유시했는데도 오히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사피하니 장차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하며 사람들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 등이 비록 드러나게 서로 비난하는 자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간원이 아뢰기를 헌부의 의견과는 상반되고 또 정원 등과 서로 용납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간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형세인즉 과연 서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니 대신에게 물어서 조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간원이 서로 용납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제3 사피하므로 내 생각에는 승지 등은 시종의 자리에 있어 말을 철납하는 지위니 필시 간원이 사피하는 이유를 알 것이라여 물은 것일 뿐이다. 나는 당초 대간이 논사한 뜻은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간이 당초의 의견으로 아래다가 물러갔다가 또 아래였다. 그러다가 이제는 물러간 것이 재신 없는 행동이었다고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서로 비난한 흔적이 있어 부득이 진퇴시켜야 할 형세라면 너희들이 아랜 것처럼 대신들에게 의논함이 가하겠다. 그러나 이번은 다른 진퇴의 예와는 다르니 모른적이 수위할 필요는 없다 하고 이어 유여림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만약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용납될 수가 없다면 과연 취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다만 재신 없이 진퇴했다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사피하므로 내 생각에는 비록 물러갔다고 해도 취직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여겼었다. 지금 자정께서 미령하신데 대간이 이같이 사피하면 필시 조정이 앙전되지 못할 것인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도 역시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사직하지 말고 취직하라 하며 유여림 등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정교하신 뜻을 들으니 더욱 황공합니다. 어찌 취직하지 않으려 하였겠습니까마는 이미 동료들과 의논이 불합한데 구차스럽게 취직한다면 대간의 채무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헤아려 보아도 신등의 직을 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만약 동료로부터 논박을 받거나 혹 무리에 용납되지 못하여 사면하는 것은 가하다. 그러나 이번 너희들을 채직하는 데는 매우 명분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또 아뢰기를. 지금 자전께서 미령하심이 보통 때와 다른데도 신등이 연일 사피하니 신등은 지극히 미안합니다. 감히 힘써 취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형세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무릅쓰고 문득 다시 아뢰는 것이니 속기 신등의 직을 가소싸니 전교하기를. 이토록 굳이 사양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함이 마땅하리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즉시 삼공을 폐초하라 하였다.
진조실사 17권 중종 18년 2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영상의 병세가 위중하여 어제 이미 승지를 보내 문병했었다. 오늘도 도승지를 보내 징후를 묻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상의 문병이 두 번에 이르렀는데 전혀 시정의 득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옛날의 대신을 존중하는 뜻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다. 진조7월 47권 중종 18년 2월 1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좌의정 난궁 의정 이유청이 빈청에 나오니 좌우 상에게 전교하기를 대사관 등 사민이 연일 사직하는데 이는 서로 공박한 것 때문에 스스로 취직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다. 내 생각에는 서로 용납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겠기에 사직하지 말라는 뜻을 반복해서 말했으니 이와 같이 사직을 고집하니 장차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며 남건등이 아뢰기를 대간을 진퇴시키는데 대신이 의논해서 아뢰는 것은 아마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이번 간원의 사세를 보니 이미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은즉 위에서 결단하심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 의논이 이와 같고 또 서로 용납될 수도 없으니 재직함이 가하다 하였다. 진조실록 47권 중종 18년 2월 13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의 졸기 도승지 박호가 영의정 김전의 집을 다녀와서 아뢰기를 신이 그 집에 당도하니 김전이 이미 졸하여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단지 대신일 뿐 아니라 덕망이 높은 사람인데 지금 이미 졸했다는 말을 들으니 지극히 놀랍다. 유사는 비록 언급이 없지만 승지가 친히 듣고 왔으니 별도로 부의하는 일을 전례에 따라 속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6월 13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내일 정사를 하기로 이미 아뢰었으나 이제 수상이 졸했으니 정사를 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또한 대간을 오래 비워둘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만약 다른 장사라면 하자고 품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간은 과연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다. 다만 대간을 차임하더라도 필시 정조 후에 출사하게 될 것이니 과연 정조 후에 정사를 해야 할 것인지를 이조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함이 가하다 하였다. 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2월 13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수상이 졸한 것은 나라의 변고입니다. 대간은 속히 차정함이 마땅하나 정은 이 원이 있으니 완전한 골원은 아닙니다. 정조 후에 정사를 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7권 중종 18년 2월 13일 갑신 여덟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예문에 수상이 졸하면 임금이 거예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지금은 위에 자전이 계시기에 거예하기가 미안하니 거행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함이 마땅하다. 또 대신이 졸하면 승지를 보내 조제하는 일은 잠옷 많았으니 장원은 전례를 상고하여 차례로 취품하여 거행하라. 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2월 13일 갑신 아홉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의 졸기 상이 영상이 졸했다는 말을 듣고 소찬을 드리게 하는 등 비통에 맞지 않다가 밤중이 되어서 내전으로 돌아갔다. 사신은 논한다. 김전은 청렴하고 근신함을 지켜 한때 추중을 받아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다. 조광조가 용서할 때 김전은 건명의 재주가 없어 크게 등용할 인물이 못 된다에 언제나 한산직에 있었다. 조광조 등이 죄를 받던 날 상이 처음에 무사를 시켜 검정해서 추설하려 하자 김전이 아뢰기를 이는 큰일이니 영상 정광필을 불러 의논해서 처치하소서 하였다. 상이 즉시 그를 부르니 정광필이 울면서 간하기를 유사에게 맡기소서 하였으므로 사류 중화를 면한 자가 많았다. 이는 실로 김전이 영상을 부르라고 청한 모책
때문이었다. 그 뒤 정광필이 영상에서 파직되자 전이 드디어 수상이 되었다. 비록 중한 지위에 있었으나 번화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 성품이 술을 좋아해 날마다 가난한 종족들과 술을 마시면서 가사에는 쾌념하지 않았으며 집은 헛술하고 나지막하여 내 귀퉁이를 버티기고 살면서도 태연하였다. 상은 큰 정사가 있으면 언제나 반드시 사관을 보내 자문을 하였는데 사관이 그 집에 이르러 보면 거처하는 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일찍이 병중에 있으면서 10가지 일을 진달했는데 지난 일을 증거되어 당시의 폐단에 꼭 들어맞는 것들이었다. 이어 병으로 사직을 청하니 상이 그가 진달한 10가지 일을 조석으로 두고 보기 위하여 뺏겨 드리라 명하고 불륜 비답을 내렸다. 졸함에 미쳐 충정이라 시호하였다. 준조실록 47권 중조 18년 6월 14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주와 승지 김희수가 아래기를 전례를 상고하여 본즉 성희안이 졸한 그 이튿날에 위에서 승지를 보내 주문하리 하니 그때 정운에 싸르기를 주인의 상복 절차가 잘못 본다니 상주들이 성복한 뒤에 조문하소서 라고 청함으로 5일 후에 승지를 보내 주문했습니다. 송일이 조례에서는 10일 후에 승지를 보내 조문하였고 또 성희안과 박원종이 조란 때에는 10일 후에 승지를 보내 별제를 했으나 송일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으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잔가기를 영상의 집에서 성빈한 뒤에 승지 김말문을 보내어 조문하도록 하라. 또 박원종과 성희안은 필시 원훈이기 때문에 별제했을 것이다. 지금 김전에게는 비록 별제는 하지 않더라도 예조가 지제하는 날 승지를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며 우승지 김말문이 아래기를 재상의 집에 조문하는 일에 대해 예문을 상고하여 본즉 무릇 상주가 임금의 조문을 받으면 마땅히 지팡이를 짚지 않고 지를 벗어야 한다 하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지를 띠는 것은 곧 성복 후의 일이니 만약 성빈 후에 가서 조문하게 되면 주인은 마땅히 피발할 것이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잔그하기를 나의 생각에는 성복 후에 조문을 보내려 하였다가 조상은 속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성빈 후에 하려고 했던 것인 뿐인데 이에 예문을 상고하지 않고 한 말이다. 아랜대로 성복 후에 가서 조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7권 중조 18년 6월 14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홍숙이 아래기를 어제 하문하신 거예에 관한 일은 예전과 대전에도 역시 특지가 있으면 거행한다 하였으니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거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전께서 미령하심으로 골정에서 거예하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과연 아랫바와 같다. 그에서는 안 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47권 중종 18년 2월 14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영상의 병이 긴박할 때에 세자가 이미 관원을 보내 문언을 했는데 예문을 보니 사부가 졸하면 세자는 몸소 가서 치지한다 하였다. 이제 세자는 나이가 어려 비록 한결같이 예문을 따를 수 없으니 역시 관원을 보내 조문해도 되는지를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윤조실록 47권 중종 18년 6월 14일 을요 네 번째 기사 정원 심사순 강승덕이 아뢰기란 소격서의 일은 당초에 동료와 같이 의논하여 시종 한결같이 논계하기로 했었는데 신등은 전교를 듣고 미안하여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초에는 의논을 달리함이 없었는데 헌납이상은 이미 채직되었으니 신등은 결단 고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직을 가소서 아니 잔교하기란 대사관 등이 전의 일을 끌어대어 경솔했다는 것으로 가탁하여 굳이 사양하기에 내가 반복해서 사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을 말했으나 오히려 또 고집하여 사피하였다. 또 정원 등과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형사라 하였으므로 대신 등과 의논해서 채직시킨 것이니 너희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대저 대사관 등을 채직시켰는데도 오히려 시끄러운데 하며 다시 너희들을 채직시킬 수야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취직하라 하였다. 7번 하렸으나 연하지 않았다.
준조실로 47관 중조 18년 2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한 심사승 강숙덕이 아래게를 11을 다투는 사이 한 사이 관원들이 그 의논이 한결같지 못하여 분립하였으니 사체에 이미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대사관 등이 기나지 않은 일을 가탁하여 사면한 본 일을 신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솔을 했다고 칭하면서 사직하였는데 경솔했던 일은 신등도 같이 의논하여 한 것입니다. 구차스레 취직할 수 없으니 신등의 직을 가소산이 전교하기를 대사관 등의 행동이 과연 경솔한 일이었다면 마땅히 당초에 즉시 아뢰었어야 하는데 너희들과 분립한 뒤에야 경솔했다는 것을 가타가에 굳이 사양했으니 이는 이것을 인원하여 그 직 갈아주기를 바란 것이다. 이미 대사관 등을 퇴직시켰는데도 안온하지 못한데 하물며 너희들까지겠는가? 결단코 취직시킬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미관으로서 정조하는 때를 당하여 이와 같이 고사하는 것은 작은 혐의 때문이 아니라 형세가 취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날 아래는 것이 미안함으로 억지로 취직하면서 공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로 47관 준조 18년 2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경찰관 민수천이 아래기를 고발자 홍희윤이 적당히 우두머리와 종자를 알고 있으니 비록 그 말대로 추신할 수는 없으나 혹 정거로 물어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데리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또 들으니 계승부에 가두고 있는 적당을 유수가 지금 막 주액한다고 하였는데 신 역시 겸하여 주액하리까 감히 아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홍희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계승부에 가두고 있는 도적을 유수가 이미 주액하고 있다면 너가 겸해 주액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진조실로 47관 중조 18년 6월 1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장원이 아래기를 어제 전교하신 세자가 영상의 집에 관원을 보내 조문하는 일을 전례에 의거 상고하라 하신 일은 어제 신씨의 명을 듣고 간 예주 조아랑 상진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지극히 원만합니다. 추구하도록 하소서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로 47관 중조 18년 2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밤에 큰 외성과 번개가 치고 비가 왔으며 홍제원의 벼락이 떨어졌다. 진조실로 47권 중조 18년 6월 16일 상해 두 번째 기사 이 조가 아래기를 대가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으니 명일 장사를 행하셨사니 전교하기를 국기 1인이 제사를 지난 뒤에 공사를 출납해야 하는 것이다. 장사는 곧 큰 일이므로 거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니 명명일에 장사를 행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47관 중종 18년 2월 17일 모자 첫 번째 기사 홀연원 지사 조윤손이 사직하기를 신이 조정에 벼슬한 이후 오랫동안 변방의 직임을 맡았으므로 조정의 법도를 모릅니다. 또 경력이 없는 데다 지사는 중한 직임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헌의 가자는 더욱 신이 감당할 만한 품계가 아닌데 어찌 물정에 합당하겠습니까? 아울러 신의 직을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작업을 올려 지사를 삼았으니 경이 무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두 번 하렸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47권 중종 18년 2월 17일 모자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왕세자가 그 스승의 주울에 관원을 보내 조문한 일이 없습니다. 아조의 전례를 상고한즉 문종 및 배조 때에 도 세자 사부로서 졸라한 이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이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속을 보내 조문하는 일은 곧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러한 뜻으로 시강원에 말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47권 정조 18년 6월 17일은 무자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은기는 비록 원후는 아니지만 역시 별제를 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지금 김전의 조례는 어떻게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김은기는 수상이 아니었는데도 별제를 했는데 하물며 김전은 영상이니 말에 무엇하겠는가 별제를 행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전조실을 47권 중조 18년 2월 17일 무죄와 네 번째 기사. 함경도건설사 하옥행이 치게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주성합이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 변방 장수들이 비록 누차 사람을 보내 엄한 말로 계유해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도리어 패만한 말로 대꾸하였습니다. 그 후에 조정에서 많은 사람을 동료시키는 배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몰아내지 않았으니 저들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홀비합에게 계유하여 수여하도록 했으나 고기만 손상시킬 듯하와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또 홀비합은 성품이 잔인하고 제주도 용렬하며 본디부터 위엄이 없으므로 아랫사람들을 습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의원 등지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홀비합의 말을 듣고 본토로 옮겨갈 것인지도 알 수 없으니 지금 계유하더라도 끝내 이익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또 신이 무인년 경사에 갔을 때 홀비합 등 몇 사람이 옥화관에 머물고 있기에 신이 서반에게 물어본 즉 직첩을 제수받고 또 당참 안의 길을 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머물고 있다 했습니다. 하니 이를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산찰이 도둑이 된 뒤부터 홀비압이 그 직임을 대신 맡고 있으니 이거 하는 야인들은 모두 그의 관 아래 있으므로 금집시키지 못한 사실을 체크하는 것은 조정에서 헤아려 이문한 것입니다. 지금은 개번에 계유하더라도 이익될 것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대체에 어긋난 듯합니다. 다시 문책하고 반복 계유해서 그 문답한 사연을 속히 치게 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잔교하였다. 준조실을 47권 중조 18년 2월 17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함경북도철도사 우맹선이 치게 하였다. 종성진의 갑사 황형진이 고하기를 전년 10월 금은께 돌아오다 강변에 이르렀는데 적들의 말이 홀비압은 지난 8월에 나아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포주에 머무르고 있다 하고 또 중원에서 홀비압에게 중로에 있으면서 달자의 내침을 맞게 하였으므로 상사가 적지 않으면 물론 도독을 제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머물러 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밤낮으로 헤아려 보아도 별로 마땅한 묘책은 없습니다. 또 육준이 사주가 군마는 경호년 입거 이후로 단약하게 이르게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장승과 장강이 있으니 만약 방수를 엄히 한다면 변방의 근심이 생길 염려는 없습니다. 하삼도의 장정으로서 죄진자가 많으니 이들을 해마다 압송해 주신다면 군사나 군마가 점점 더 충실해져 방어 또한 반드시 실하게 될 것입니다. 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6월 1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장순손이 사직하기를 신이 직임을 제수받은 지 오랜데 외람됨을 무릅쓰고 권세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 신하된 자로서 매우 편하지 못하니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고 3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2월 1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대사관 정사룡은 전에 시종으로 있다가 논박받고 채직되었는데 미구에 대관이 되었으니 미편합니다. 헌납 김번은 간관에 부적합하니 모두 받고 차임하소서. 또 김귀ing필 정여창을 반정초에 이미 추정하여 알맞게 되었다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괴격한 의논이 비등하여 그의 증직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그 처에게 세사미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정성건의 처 역시 그러한 유인데 이는 바로 한때 연수한 무리들이 괴격한 논인을 뽐낸 결과로 상전이 과중했으니 추가로 개정하소서 하니 잔교하기를 대성함과 헌납은 동료로부터 논박을 받았으니 채직시킴이 가하다. 김귀ing필, 정여창 등은 과연 그 당시 연수한 무리들의 논의가 너무 과격하게 그 인물됨을 칭찬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 의논하여 정직을 더한 것이니 지금 가벼이 개정할 수 없고 대신들에게 의논한 뒤에 개정함이 마땅하다. 그들의 처에게 쌀을 주는 일도 아울러 의논하라 하였다. 전조실록 47권 중조 18년 6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김극승을
공조 참판으로 김급희를 사헌부 대사관으로 서후를 사관은 대사관으로 김양진은 홍문관 부제학으로 표빙을 전한으로 주환필을 사관으로 윤인경을 은교로 심사손을 부은교로 윤사익을 헌납으로 이구령을 세자 시광은 문학으로 삼았다. 전조실화 47권 정조 18년 6월 19일에는 경인 첫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지금 태황 태후의 붕소를 들었으니 해야 할 일을 예관에 물어서 아래라. 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6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잔교하기란 즉시 좌우상 및 예조의 당상을 불러 태황 태후의 일을 의논하라 하고 또 잔교하기를 태황 태후가 붕서하였으니 사리로 보건대 그의 애함이 마땅하나 다만 지금 자전께서 미량하시니 미안할 듯하다. 그러나 전례가 있다면 역시 피할 수 없다. 무인년에도 역시 태황 태후가 붕서했으니 그 당시에도 전례를 상고하여 일정한 법식을 마련했을 것이다. 이제 정운과 예조가 전고를 참작하여 아래라 하였다. 전조실화 47권 정조 18년 2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대신 및 예조 당상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예조의 뜻은 한결같이 예문을 따라 이 일을 거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전께서 미량하시니 거예하기가 미안합니다. 또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도 역시 상례를 강수하여 해내로 하여금 진위 등의 일을 모두 하지 말도록 했다고 하는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한결같이 예문에 따라 거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조 등의 이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태왕태후의 붕어는 곧 큰일인데 중국 조정에서 그 예를 강수하였으니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본의를 모르겠다. 지금 과연 자전께서 미량하시어 거행하기는 미안하니 단지 조회만 정지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2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부제학 김양진이 아뢰기를 문헌의 직임은 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럴래 안지를 얻어 잔글씨를 볼 수 없으니 만약 경련이라도 있게 된다면 진강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사령이 대사관이 되니 백대관이 근시로 있다가 논박을 받고 채직된 지 오래지 않았으니 미편하다고 아뢰어 채직시켰습니다. 신은 정사령과 한때의 일이니 부제학은 대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의 직을 갈아줘서 사니 전교하기를 부제학의 직임을 너가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정사령의 채직은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못하겠으므로 간 것일 뿐이다 하였다. 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2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남군 이유청 이계명 이행 등이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은 굳센 지조를 스스로 지켜 평생도록 어렵지 않은 이 일은 한 적이 없고 또 중요히 큰 절개가 있어 전에 삼강행실의 속찬할 때에 한 집안에서 부자가 모두 수록되었습니다. 그의 처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중효를 장려하기 위함이니 지금 와서 주로 논의함은 불가합니다. 김굉필, 정여창 역시 몸을 깨끗이 갖고 학문을 독실히 한 선배로 한때의 학자들이 모두 예로 존숭했습니다. 전번에 연소 부박한 무리들이 그의 마음은 본받지 않고 그 껍데기만 절취해서 드디어는 존숭하자는 논의를 발휘하여 심지어 문묘에 종사하자고까지 청했는데 그들이 두 사람을 높이려 한 것은 사실 저들 자신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에서 그 의논에 따라 중용을 참작해서 거행했고 지금 이미 몇 해가 지났으니 만약 발의한 자들이 거짓되다는 것으로서 그 폄이 두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이미 이루어진 법을 폐기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닐 듯합니다. 세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나 화를 입었으나 성명한 시대에 와서 특별히 드러내어 장려하는 은혜를 입었고 사랑이 그 가문에까지 미쳤으니 한편으로는 그 원한을 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한 것이 됩니다. 이들을 포장하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2월 2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정은 심사순 강숙덕이 아뢰기를 오늘 본원의 대사관은 사관들이
출관한 후에 마땅히 신등과 상회례를 행했어야 할 것인데도 먼저 스스로 완일을 했으니 필시 신등이 실수한 일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일인데도 신등과 서로 모여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면 이는 신등을 동료로 본 것이 아닙니다. 신등은 취직할 수 없다는 뜻을 전에 이미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해 억지로 취직했으나 이제 동료들의 소위가 이같이 결단코 취직할 수 없습니다. 신등의 직을 갈아줬었사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거처는 가비할 수 없다. 마땅히 대사관 등에게 너희들과 서로 회합하지 않은 본의를 물은 본 후에 말하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즉시 대사관 등을 불러 오늘 완의할 때 어찌하여 정원 등과 같이 하지 않았는가를 물어보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사간 조한필이 아랫일에 있어 지금 여기 와 있으니 하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간에게 물어봄이 가하다 하였다.